옛날 옛적 의정부 지역에는 밝고 아름다운 빛을 가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빛의 마을이라고 불리며 그 이름은 주민들에 의해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특별한 등불이 하나 있었는데 이 등불은 마을의 수호자처럼 그곳 사람들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특별한 등불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게다가 그 등불이 사라지자마자 마을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마을의 점고 용기 있는 청년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원이었고 그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들은 그에게 사라진 등불을 찾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지원은 등불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마을 밖으로 나갔고 이 여행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곧 산을 넘어 숲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숲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는데 바로 숲 깊숙한 곳에 잃어버린 자들을 인도하는 신비로운 영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조심히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밤 지원은 이상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찾고 있는 등불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환상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때 숲의 수호자라는 신비로운 영혼이 나타났습니다. 영혼은 지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 잃어버린 등불이 실제로는 마을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원은 그곳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돌아오는 여정에서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치 기적처럼 그들의 마음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빛을 모아 새 등불을 만들게 되었고 이 등불은 이전 것보다 더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빛의 마을은 다시 한번 밝게 타올랐고 의정부 지역은 이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남해 바다에 둘러싸인 동영 지역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이곳에는 용궁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곳의 주인은 힘이 세고 어진 용왕이었다. 용왕은 바다 생물들의 왕으로서 바다의 질서를 지키고 사람들과도 조화롭게 지내기를 원했다. 사람들은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바다는 풍성한 해산물을 내어주어 모두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무시무시한 해적왕이 자신의 함대를 이끌고 통영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바다의 모든 보물을 손에 넣으려 통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참이었다. 해적왕은 폭풍을 일으키고 물결을 거세게 만들어 통영의 어부들을 괴롭혔다. 이를 보다 못한 용왕은 용궁의 군사들을 소집하여 해적왕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력한 힘과 지혜를 상징하는 커다란 용으로 변신하여 해적왕과 대치하게 되었다. 양측은 격렬한 싸움을 벌였고 바다는 거친 파도로 뒤덮였다. 그때 통영의 한 젊은 어부 가용왕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훌륭하신 용왕님, 저에게 어떠한 임무든 주신다면 두려움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용왕은 어부의 눈 속에서 진심을 읽고 이렇게 답했다. 젊은이여, 무대를 바다에서 육지로 옮겨라. 그곳에서 해적왕의 계획을 저지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거라. 젊은 어부는 즉시 육지로 향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을 모아 용왕의 명을 전하고 해적들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힘을 모아 방어책을 준비하며 무기를 손질하고 마을의 전략적 요새를 강화했다. 한편 바다에서는 용왕과 해적왕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용왕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며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켜 해적왕의 함대를 무찔렀다. 해적왕은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여 저항했지만 용왕의 지혜로운 전략에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용왕은 바다의 정령들을 소환하여 해적왕의 함대를 고립시켰고 그 기세에 눌려 해적왕은 결국 항복을 선언했다. 전투가 끝난 후 용왕은 젊은 어부를 불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진귀한 보물을 선사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용궁과 지상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할 것을 다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과 용기의 젊은 어부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이야기와 용왕의 지혜를 후대에 길이 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통영지역은 다시 평화를 되찾고 바다는 사랑과 풍요로 가득한 공간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에 딸 먼 옛적 포항이라는 아름다운 해안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태양과 달이 춤을 추고 배와 달의 춤을 본 바다는 아름다운 빛깔로 물이 들었다. 포항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무엇보다 그들의 명절이 되면 배와 달을 기념하여 춤을 추며 기쁨을 나누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태양의 언덕이라는 높은 언덕이 있었다. 이 언덕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는데 그 까닭은 그 언덕 위에서 보면 태양이 떠오를 때 영특한 황금빛으로 빛나는 나무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 나무는 태양나무라고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그 태양나무가 춤을 출 줄 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어떻게 춤을 추는지는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마을에 매년 한 번 태양의 축제가 열리곤 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태양의 춤이었다. 축제가 시작되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태양의 언덕으로 올라가 나무 주위를 돌며 춤을 추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축제 중 한 아이가 태양나무의 기묘한 움직임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무가 천천히 바람과 함께 흔들리며 마치 생명이 깃든 듯 춤을 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소년 민수는 그 나무와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에 태양의 언덕으로 올라가 나무에게 인사를 건넸고 나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렸다.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수는 나무 주위의 바람과 새소리 그리고 그늘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을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눈을 덮고 햇살 아래 잠이 들었을 때 나비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태양나무는 달의 눈물을 받고 자란단다. 깨어난 민수는 나비가 떠났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태양나무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달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밤이 되자 민수는 달이 가장 잘 보이는 바닷가로 내려갔다. 그는 조용히 물결 소리를 들으며 달님에게 속삭였다. 태양나무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러자 달빛 아래 바다가 파도를 타며 대답했다. 달과 태양은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춤을 추고 있다네. 태양나무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우리 동반자일 뿐. 그때부터 민수는 달밤과 태양 아래에서 나무와 이야기하며 성장했고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도 그 사랑의 춤 이야기를 전했다. 해와 달, 그들의 영원한 춤은 포항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낮과 밤 그리고 자연의 신비로움에 대한 경의를 불러일으키며 포항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자리잡았다. 민수의 눈에 비친 태양과 달의 춤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소중하게 간직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번잡한 수도 서울에는 한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있었다. 낮에는 사람들과 차들로 분주한 도시였지만 밤이 되면 신비롭고 조용해지는 강가. 많은 서울 사람들은 그곳에서 밤 산책을 즐기곤 했다. 여기에는 특별한 밤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밤 한 명의 소년 정수와 그의 여동생 은비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강가로 나갔다. 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고 강물은 은은히 반짝였다. 그들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걷다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은 보트 하나를 발견했다. 그 보트에는 야누스의 보트라는 이름이 써 있었다. 은비야, 이 보트 정말 신기해 보여. 잠깐 타볼까? 정수가 제안했다. 은비는 망설였지만 그의 호기심에 이끌려 결국 보트에 타기로 했다. 둘이 보트에 오른 순간 보트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놀라움에 사로잡힌 정수와 은비는 그저 앉아서 보트가 어디로 향할지 지켜보았다. 보트는 고요히 강물을 따라 떠다니더니 점차 안개가 짙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도착한 곳은 평소의 서울이 아니라 있었다. 낯선 장소의 하늘에는 유난히 큰 달빛이 반짝였다. 그 신비로운 장소는 서울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다. 강변에 다가가자 정수와 은비는 강에서 나오는 고운 노랫소리를 들었다. 강 한가운데를 보니 물고기 무리가 마치 연주하듯 물 위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고 있었다. 그것은 꿈속의 한 장면 같았다. 아이들은 눈을 깜빡이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정수야, 우리가 강을 건너서 저 반대편에 가면 뭐가 있을까? 은비가 물었다. 글쎄, 뭔가 더 신기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정수가 대답했다. 보트는 그 작은 섬으로 향했고
강변에는 따뜻한 빛을 발하는 작은 등불들이 늘어서 있었다. 거기에는 강의 수호자라는 전설적인 이름을 가진 달빛 사자가 나타났다. 달빛 사자는 형형색색의 빛을 발하며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반겼다. 어서 오렴. 다른 세계로의 여행은 너희에게 주어진 특별한 밤의 선물이란다. 달빛 사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수와 은비는 그곳에서 달빛 사자로부터 한강의 전설과 그 의미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강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였다. 아이들은 사자가 주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각자의 꿈과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보트가 다시 움직이자 달빛 사자는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언제든 서울의 밤하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내 이야기를 기억하렴. 보트는 마치 처음 떠났던 곳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고 서울의 밤은 변함없이 아름다웠다. 정수와 은비는 꿈 같았던 경험을 간직하며 집으로 향했다. 그날 이후 정수와 은비는 서울의 밤이면 언제든 달빛 사자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꿈을 꾸었고 서울은 그들에게 더욱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그 밤의 모험은 그들이 성장하는 내내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